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상현의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작가는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살고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혀있는 사람은 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과 철학, 즉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행복하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해 그가 접한 수많은 책들과 경험, 그리고 사람을 통해 얻게 된 여러 대답을 이 책에 풀어냈습니다. 파트 1.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만 같을 때. 당신의 오늘은 어떤가요? 어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어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곤 합니다. 특히 붙잡고 싶은 순간들일수록 더더욱 빠르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내온 대부분의 시간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기보다 해야만 하는 일을 더욱 능숙하고 쉽게 처리하게끔 교육받아 왔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장소에 머무르며 흥미가 없는 과목일지라도 알아야 하고 더 나아가 풀어내야 하고 배우고 익힌 것들만 평가받고 잘하지 못하면 못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는 건 보물찾기보다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주변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당연하다는 생각보다 신기해하거나 부러워하곤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어떤 것이든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뱉는 말 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더해져 모두 다 나의 미래와 이어집니다. 하루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미래의 오늘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놓았다면 미래의 오늘 역시 똑같은 하루를 보내게 될 테지만 오늘 무언가를 열심히 해냈다면 그 무언가는 미래의 오늘의 어떤 모습으로든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오늘을 믿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고생이니 조금만 더 고생해서 더 나은 삶을 살라고. 이것이 청춘이고 이것이 열정이고 이것이 젊음이라고. 그때는 더 나은 삶을 생각하는 것만이 힘든 순간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달리기 연습을 하던 중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 뛰거나 누군가에게 뒤처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때는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이 힘만 들었는데 내 발걸음과 속도를 느끼며 숨이 어디서 차오르고 숨이 어디서 고르는 게 좋은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연습하니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등급도 올라가 있던 것입니다. 어느덧 고역이었던 오래 달리기는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오래오래 달려서 완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속도로 달려나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일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군가에게 뒤처지기 싫어서 제 속도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더 이상 뛸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처럼 결국 중요한 것은 느리더라도 어딘가로 향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를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 있지만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할 테니까요. 믿음이 가져다 준 변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세상에서 내가 가장 슬픈 것 같고 세상 모든 슬픔과 우울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우울, 아픔까지도 내가 끌어모으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지 않았던 상황은 결국 더 안 좋은 쪽으로 추락하곤 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서 부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일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곧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이 되고 생각과 행동이 합쳐져 우리가 처한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내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장담하건대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는다면 딱 일주일만이라도 좋으니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을 정도로 감탄할 일투성이라는 걸 곧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균형을 맞추는 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점점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내고 책임을 덜어내고 고통을 받지 않고 저항을 피해가게 될 테지요. 삶의 균형이라 불리는 것들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되었을지언정 현재 나의 상태가 익숙하고 편하니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똑같이 시작했던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또 어쩌다 마주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는 크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결국 책임과 고통, 저항을 회피했던 것의 주체는 언제나 나였을 텐데 도리어 그 모습을 싫어하게 되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불안, 시기, 질투, 고통, 두려움, 힘듦, 고난 등 나를 방해하는 요소는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다만 방해 요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방해를 받을수록 내가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구나. 혹은 내 삶이 균형을 찾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균형을 맞추는 것과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양극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나의 몫이겠지만 미래의 후회까지도 나의 몫임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니까.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울컥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이내 후회를 반복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감정에 철저하게 지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려면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상황을 내 손에 넣고 관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쉽게 말해 곧장 반응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괴로움을 앞에 두고서 회피하거나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온 괴로움 자체를 내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서 괴로움 자체를 감정이 아닌 하나의 물건처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하나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나 찾아온 괴로움을 어떻게 다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하며 자신이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처한 일을 계속해서 피하려고 하거나 고통받으면 괴로운 상황은 결국 끝나지 않을 테니까요. 타인에 대한 축복과 배려. 당신은 어떤 다짐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나요? 저는 매일 아침 모두의 행복을 빌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별것 아닐지 모르는 이 행동은 제게 큰 평온함과 행운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불교 경전 중에 주저대독약 환차거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누군가 독약으로 해를 가할지라도 그 해는 해를 가하려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덧붙여 부처는 누군가에게 욕과 비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흙 한 줌을 불어오는 바람에 뿌리는 것과 같다. 뿌려진 흙은 결국 흩뿌린 자신의 얼굴에 날아올 것이고 그 흙은 전부 본인이 쓰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과 행복을 빌어주는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축복과 행복의 대상은 타인이었지만 바람 앞에 흩뿌려진 흙처럼
결국 축복과 행복 역시 나에게로 돌아와 행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파트 2. 불안하지 않다면 어떠한 고민도 없다는 거니까. 당신은 누구와 함께인가요? 하루의 기분뿐만 아니라 내가 내리는 판단, 의지나 신념 등도 어쩌면 생각보다 더 타인의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웃게 하는 사람, 당신을 성장하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우리를 나아가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역시 사람일 테니까요. 당신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후회 없는 하루보다 만족할 수 있는 하루. 요즘에는 비교의 대상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당장 휴대폰을 들고 SNS에만 접속해봐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니까요. 모두 다 나는 지금 행복해 하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작아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본질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마주한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껏 버텨온 내 삶이, 지금껏 이뤄낸 나의 모든 것들이 자랑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불안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되뇌었으면 합니다. 나는 너와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요. 만족은 지금 이 상태에 충분한 기분이 드는가에 초점을 둔 마음입니다. 흡족한 마음이 드는지, 모자란 부분 없이 충만한지, 결국 나 자신의 감정과 마음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비교를 줄이고 나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 후회 없는 하루보단 만족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비교와 부러움이 많아질수록 스스로의 환경을, 아니 자신을 남들보다 낮게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비롯해 뻗어져 나간 말과 행동은 자신을 지키려 날카로운 가시를 세우거나 위험하게 휘두른 칼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려 했던 행동들이 결국 타인을 해치는 행동이 된 셈입니다. 또는 모든 초점이 상대방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입니다. 나의 행복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에게 모든 기준과 초점을 맞춰 그들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인 양 행동하고 타인의 기분과 감정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나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내가 없으니 더더욱 관계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야기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은 결국 나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건 나일 테니까요.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건강한 자신으로부터 나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건강한 연습들을 통해 나를 채우길 바랍니다. 인간관계에 지쳐갈수록 타인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수록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온전한 관계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 것.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상황과 사람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긴 건 그토록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프지 않으려고 피하려 했던 것들, 부딪히기 싫어했던 것들이 막상 부딪히고 맞서다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렇게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은 두려운 것들 뒤에 감춰져 있어서 두려움에 부딪히고 나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을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모든 시작에 있어서 손가락질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론가 묵묵히 달려가거나 꾸준히 한다면 결과가 어찌됐건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의 손가락 역시 하나 둘 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 펴진 손으로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중립적이어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준비했으면 기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될 뿐입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날 테고 내가 알던 믿음과 상식은 언제든 무너질 것이며 세상과 사회는 속도가 다를 뿐 계속해서 변해갈 것입니다. 송길영의 그냥 하지 마라 중에서 파트 3. 무엇이 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대학 교수이자 작가인 조던 피터슨은 12가지 인생의 법칙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렇다.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다.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쉬운 것에 만족한다면 그 결과 역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서 다른 결과를 얻은 사람들을 보며 부럽다, 후회된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일 테니까요. 우리는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길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정과 응원이 우리를 더욱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결국 나의 행복은 나의 책임에 달려 있으니까요. 한 발자국 뒤에 서서 바라보는 연습. 저는 많은 일들에 일희일비하곤 했습니다. SNS에 올리는 컨텐츠의 좋아요 숫자, 카페 일일 매출, 책의 판매량과 순위 등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크게 낙담하곤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 역시도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스며들 것입니다. 스며든 모든 일들은 내게 일종의 자양분이 되어 무럭무럭 자랄 환경을 만들어줄 걸음이 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게 도와줄 트램펄린이 되어주기도 할 테지요. 그저 한 발자국 뒤에 물러서서 바라보면 일희일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걱정을 대하는 방법처럼 일희일비의 순간으로 들어갈수록 조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만 물러나 있어도 다가온 것들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이내 잘 풀릴 테니까요. 설령 그 일을 아예 망쳐버린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고 그로 인해 많은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었다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지금 당장 하는 게 좋습니다. 스피노자의 명언 중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 사실은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노력을 하기 싫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피어오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결과라는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언제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작가의 말처럼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믿으세요.